대우의 중개사TV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중개사법 27번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이익을 위해서 협회가 설립될 수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개설 등록을 하지 않는 공인중개사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질 향상,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회 설립할 수 있는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협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되어서 정관을 작성하고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총회의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또는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반드시 두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시도의 지부, 그 다음에 더 밑에 하부 조직인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군구 지부와 지회는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 감독합니다. 지부가 됐든 지회가 됐든 협회 주 사무실이 됐든 모든 것이 협회에 관련된 업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 관리합니다. 그리고 협회는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의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합니다. 하나의 조직이죠. 인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련된 조항을 적용합니다. 협회와 지부, 지회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적 성질 항상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협회는 복수도 가능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여러 단체를 설립할 수 있어요. 꼭 하나의 협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2개, 3개 복수 설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습니다.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련된 적용을 받아요. 설립 절차, 개업 공인중개사는 300명 이상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서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창립 총회에 반드시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이 참석하고 광역시 도에서는 각각 20명 이상이 꼭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설립할 때는 몇 명? 300명 이상이 발기인, 그리고 총회에서는 600명 이상이 참석하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는 100명 이상, 그 밖에 광역시 도는 2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300명, 600명, 100명, 20명. 맨 처음에 설립할 때는 반드시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돼요. 협회 사무실은,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실을 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협회 주된 사무실이 꼭 서울특별시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대전에 있을 수도 있고 대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도 둘 수 있고 지회도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지 지부 지회를 반드시 둬야 하는 게 아니에요.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때는 지부는 시도지사에 신고를 하고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는데 지부가 됐든 지회가 됐든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 지급 여력 금액, 항상 협회는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급 여력 기준 금액은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항상 유지합니다. 100분의 100 이상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실비로 지급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지급 여력 금액은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을 항상 지급 여력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협회는 국토교통부령의 중개사 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에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회 업무가 가능한 거, 회원 자질 향상 업무, 회원 품위 유지 업무, 그 다음에 중개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공제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도 위탁받아서 시험 시행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무교육, 연수교육, 시도지사부터 위탁을 받아서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연수교육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협회가 업무가 가능한 거,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협회가 할 수 있는 일, 회원 자질 향상, 그다음에 회원 품위 유지,
그다음에 중개제도 연구 개선,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그다음에 공제사업도 협회에서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증 제도에 공제사업 있죠. 그리고 시험 시행에 관한 것도 위탁받아서 할 수 있고, 실무교육, 연수교육도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실무교육도 실시합니다. 연수교육도 실시합니다. 자, 누구의 위탁을 받는다?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습니다. 시도 등록관청한테 위탁받은 게 아니에요.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자, 실시 기관이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자, 협회가 위탁을 받아서 실무교육과 연수교육도 위탁 업무로 할 수 있답니다. 그 협회가 업무할 수 없는 것은 자, 행정 제재 처분을 부과하면 안 되죠. 자, 행정 제재 처분은 반드시 자, 국가기관이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에서 하는 거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지, 협회가 이것까지는 위탁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회 업무 불가능한 거,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 제재 처분을 부과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협회는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 제재 처분을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업무는 보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반드시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으면 자, 협회에 관련된 거 대략적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27번.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련된 설명 틀린 거. 1번 협회는 당연히 시도지사부터 위탁을 받아서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험 실시 시험 실시에 관한 것도 위탁받아서 시험 실시 시행도 할 수 있어요. 자, 시험 실시 시행, 그 다음에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부터 위탁을 받아서 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도 할 수 있고. 자, 2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공개사업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있죠. 손해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 준비금, 갖고 있어야 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는 공제사업을 할 때 책임준비금은 반드시 책임에 관련된 배상을 할 때 써야 할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당연히 협회 업무에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수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협회 업무 가능한 거 회원 자질 향상 업무, 회원 품위 유지 업무, 중개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도 할 수 있고, 시험 시행에 관한 위탁 업무도 할 수 있고, 실무교육, 연수교육에 관한 위탁 업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3번이 정답이죠.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다 하면 안 돼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예요. 수행할 수 있다. 자,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실무교육, 연수교육, 시험 실시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공제사업에 관련된 업무, 중개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거, 회원 품위 유지, 회원 자질 향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로 가야지 수행할 수 없다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협회에 관련된 공인중개사법 규정된 거 외에는 당연히 협회도 사람이 모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조항을 규정합니다. 조합이 아니에요. 그리고 재단법인도 아닙니다. 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련된 조항을 적용합니다. 자, 5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로 회계 관리해야 됩니다. 자, 공제사업에 관련된 수익금은 다른 협회 일반 회계와 구분해서 공제사업에 관련된 회계는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되고, 자, 공제사업에 관련된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7번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정답은 3번으로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수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정답은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